경상도 어느 소도시의 낡은 아파트 4층. 78 정순 할머니는 그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휘청하셨습니다.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초가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노후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었고 연금이 나왔고 아들 둘이 다달이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워 6달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내 발로 마당에 나가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그게 그렇게 서럽다. 청취자 여러분, 통장에도 없고 등기부에도 없고 연금공단에도 없는 노후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바로 두 허벅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80이 넘어 다시 밭에 나가시게 된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당장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느 한 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어느 마을,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 또 다른 어르신을 병상에서 지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통장에 든 돈,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다달이 나오는 연금, 그리고 살고 있는 집 한 채. 물론 다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초라해지고 연금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노후 대책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통장에도 없고 등기부에도 없고 연금공단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두 허벅지에 들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허벅지 근육이 무슨 노후 대책이냐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오래 일한 분들, 노인의학을 공부한 의사들, 그리고 실제로 누워 지내는 어르신을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다리 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조용한 겨울 아침입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의 낡은 아파트 4층, 올해 78이 되신 정순 할머니가 사시는 집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파셨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통장에는 제법 든든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왔고 아들들도 다달이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 다 해놨다.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 없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휘청하셨습니다. 손을 짚으려고 했지만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옆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는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초가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대퇴골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허벅지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갔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금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걷는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내 발로 마당에 나가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그게 그렇게 서럽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왜 하필 허벅지일까요? 왜 팔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허벅지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모두 합쳐서 열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아래쪽 다리, 특히 허벅지가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큽니다. 대략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1 정도가 허벅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가 빠진다는 것은 몸의 근육 창고 중에서 가장 큰 창고가 텅텅 비어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허벅지가 우리 몸의 당분 저장 창고라는 점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은 몸 안에서 당분으로 바뀝니다. 이 당분은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당분이 피 속에 계속 떠다니면 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그럼 이 당분을 누가 데려다가 보관해 줄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당분을 받아서 창고에 넣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창고가 작아집니다. 창고가 작아지면 갈 곳 없는 당분이 피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예전과 똑같이 드셔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 당뇨가 생기는 어르신들 중에는 살이 쪄서가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허벅지가 우리 몸의 난로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열을 냅니다. 겨울에 손발이 시리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데워지지 않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춥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이 줄어서입니다. 난로가 작아졌으니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허벅지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는 점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허벅지가 튼튼하면 살짝 미끄러져도 몸이 버텨냅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약하면 문턱 하나에 걸려도 그대로 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나이가 들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식으로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30살 무렵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70이 넘으면 더 빨라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매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병으로 열흘만 누워 계셔도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빠집니다. 젊은 사람은 다시 걸으면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한 번 빠진 근육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열흘 누워있는 것은 1년 늙는 것과 같다. 이제 허벅지 근육이 사라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사고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대개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넘어집니다. 화장실에서, 방문턱에서, 이불을 밟다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짚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넘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몸을 버텨줄 다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닥에 부딪힙니다.
둘째, 골절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뼈, 그러니까 대퇴골이 부러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튼튼한 뼈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골절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진 어르신 가운데 상당수가 1년 안에 세상을 떠나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 지내면서 생기는 다른 병들 때문입니다. 폐렴이 오고 욕창이 생기고 밥맛이 떨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셋째, 당뇨와 혈관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이 상합니다. 혈관이 상하면 눈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고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이 올라갑니다. 허벅지 하나 빠졌을 뿐인데 온몸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넷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이 대목은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다리 근육과 머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허벅지가 튼튼한 어르신일수록 기억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피를 밀어 올립니다. 그 피가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다리를 쓰지 않으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근육을 쓰면 몸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서 뇌 세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곧 머리 힘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혼자 화장실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씻겨주고 닦아주어야 합니다. 평생 자식들 다 키우고 살림 다 이끌어온 어른이 자식 앞에서 몸을 맡겨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것이 더 서럽다고 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허벅지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존엄이고 자부심이고 마지막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내 허벅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함께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싸보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드십시오. 그 동그라미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십시오. 손가락이 닿지 않고 벌어지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딱 맞게 닿으면 보통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겹치면서 허헐렁하게 감싸진다면 근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다리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로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지 않고 그냥 일어나 보십시오. 무리 없이 일어나신다면 아직 다리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짚지 않으면 도저히 못 일어나신다면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걷는 속도입니다. 평소에 길을 걸으실 때 같이 걷던 사람이 자꾸 앞서 나가지는 않습니까?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일 때 다 건너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지신 적은 없습니까?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은 다리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최근 1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줄었습니까? 물병 뚜껑을 열기가 힘들어졌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찹니까?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근육은 몇 살이 되어도 다시 자랍니다. 이것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90이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다리 운동을 하시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는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더디지만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쓰면 자라고 안 쓰면 빠집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81이십니다. 영호 어르신은 3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당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순자 할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안 일어날라요? 영호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나기가 겁이 나. 순자 할머니가 밥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라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영호 어르신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방문을 붙잡고 일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하셨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중간에 쉬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20번으로 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당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영호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마을 회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영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밭에 나가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감, 다리 힘이 살아나니까 얼굴이 살아났어요. 말도 많아지고 웃기도 많이 웃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허벅지의 힘입니다. 다리가 살아나면 표정이 살아나고 표정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 아버지 이야기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다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오래 두 발로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꾸준히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큰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10번 하고 사흘 알아누우면 그것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둘째,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크게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이 훨씬 낫습니다. 근육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셋째, 넘어지지 않는 자세로 하십시오.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반드시 붙잡을 것을 옆에 두고 하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허벅지 운동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바디가 있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십시오. 바퀴 달린 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의자를 벽에 붙여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십시오. 두 팔은 앞으로 뻗거나 가슴 앞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다시 천천히 앉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라는 말입니다. 앉을 때 털썩 주저앉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앉을 때 3초를 세면서 천천히 내려 앉으십시오. 이 천천히 앉는 동작이 허벅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십시오. 5번이 편해지면 8번, 그 다음 10번으로 늘리십시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힘드신 분은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짚고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운동, 벽에 기대어 앉기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발은 벽에서 한 발짝 정도 앞으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등을 벽에 붙인 채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내려가십시오. 의자에 앉는 신용만 하시면 됩니다. 깊이 앉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 정도까지만 내려가십시오. 그 자세로 5을 세십시오. 그리고 다시 올라오십시오. 이것을 5번 정도 반복하십시오. 벽이 등을 받쳐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일어서기가 힘든 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히 앉으십시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십시오. 무릎이 곧게 펴지도록 하십시오.
그 상태로 5을 세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십시오. 이것을 한쪽에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니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4번째 운동,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입니다. 이것은 종아리 운동이지만 균형을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싱크대나 식탁을 2 손으로 잡고 서십시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까치발을 서시는 겁니다.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리십시오. 10번에서 15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물 끓이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운동,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것은 균형 감각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넘어짐을 막는 데 아주 효과가 큽니다. 싱크대를 한 손으로 잡고 서십시오. 그리고 한쪽 발을 살짝 바닥에서 떼십시오. 그 상태로 10을 세십시오. 처음에는 5만 세셔도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십시오. 절대로 손을 놓고 하지 마십시오. 안전이 우선입니다. 6번째,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는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슬슬 걷는 것보다 조금 힘든 구간을 넣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걷다가 약간 오르막을 한번 올라갔다 오시는 겁니다. 계단이 있다면 한 층만 천천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으십시오. 어르신들이 다치시는 것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입니다. 하루에 30분, 그것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걸으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근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식사를 보면 대개 밥과 국과 나물이 중심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고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 잘 안 드십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계란이 가장 쉽습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삶아서 드셔도 좋고 찜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두부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씻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조기 같은 것들입니다. 고기보다 부드러워서 어르신들께 잘 맞습니다.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기름기 적은 살코기를 푹 삶아서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수육이나 닭백숙이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도 좋습니다.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프신 분은 두유나 요구르트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녁에 고기 한번 실컷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조금,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햇볕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몸에서 좋은 성분이 만들어져 뼈와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마당에 나가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이나 허리에 지병이 있으신 분은 먼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 허리 디스크가 심하신 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몹시 차거나 어지러우시면 즉시 멈추십시오. 참고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통증과 뻐근함을 구분하십시오. 운동한 다음날 근육이 뻐근한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관절이 시큰거리고 콕콕 쑤시는 것은 나쁜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쉬셔야 합니다. 넷째, 빈속에 운동하지 마십시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끄러운 양말은 신지 마십시오. 맨발이나 미끄럼, 방지 양말이 안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장의 장호는 중요합니다. 연금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의 효도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두 발로 서 계실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내 발로 화장실에 가는 것, 내 발로 시장에 나가는 것, 내 발로 손주를 만나러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노후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벅지 근육은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어떤 재산보다 정직합니다. 돈은 잃을 수도 있고 자식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근육은 여러분이 오늘 의자에서 5번 일어나면 딱 그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에서 5번만 천천히 일어났다 앉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두 발로 당당하게 걸으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형제분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다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두 다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집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힘만은 누구에게 받을 수도,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오늘 저녁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80이 넘어 다시 밭에 나가신 어르신이 계시고 90이 넘어 근력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함을 물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돌보고 세상을 이해하려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몸도 함께 굳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나를 새로 하신 분은 내일 하나를 더 해내십니다. 지혜는 그렇게 쌓이고 그 지혜가 결국 자신의 몸과 삶을 지켜냅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에 걸맞게 마지막까지 두 발로 당당하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